이번 주 가장 뜨거운 기업을 짚어보는 기업 이슈 맥 시간입니다. 박주근 대표님, 오늘 어떤 기업을 들여다볼까요? 네, 아무래도 지난주에 발표했던 그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예. 합병 그걸 오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은 이제 세계 1위 조선사죠. 1위 조선사죠. 예. 네. 대우조선은 2위인가요? 2위로 봐야죠. 예. 네. 근데 1위가 2위를 이제 인수하는 거죠. 네, 그죠? 그렇게 예. 되면 시장 판도가 사실 많이 바뀌죠. 예. 현재 그 글로벌 2017, 18년 말이니까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예. 글로벌 조선사를 보면 현대중공업이 아까 말씀드린 1위. 근데 글로벌 그 점유율로 1위. 이거는 만 CGT라고 해서 CGT가 큰 테일을 몇 개 올릴 수 있느냐 뭐 이런 의미라고 이야기하는 화물수, 환산 톤수로 하는데 점유율이 13.9%예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한 반 정도 하죠. 근데 그 현중의 반 정도 하는데 7.3%. 그러니까 3위가 일본 이마바리 조선이라고 66%. 그리고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가 4위.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5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 3사 중공업 3사를 합치면 현대, 대우조선, 삼중공업 다 합치면 20%에 26%. 엄청난 27% 정도 17% 되죠. 자, 그러면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인이 지금까지는 이제 산업은행이었는데, 네, 55.7% 예, 이제 그러면 저기 현대중공업으로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우선 현재는 현대중공업 지주가 재작년에 이제 지주회사를 개편을 했죠. 출범을 한 거죠. 예, 했죠. 지금 예. 지주회사가. 요게 없는 상태에서 현대중공업을 직접 28%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예. 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현대중공업이 지금 제안을 한 게 뭐냐면 현대중공업 지주를 물적 분할을 하겠다 해서 현대중공업 내리고 중간 지주를 하나 만들겠다. 통합지주를 만들겠다. 이 통합지주가 대우조선의 지분 68%를 가져가는 구조로 자회사로 가고, 그러면 현재 주인은 산업은행이잖아요. 예. 산업은행은 뭘 가져가느냐? 산업은행은 현물 출자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얼마만 돈을 쏟아붓는데 또 현물 출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7%, 가지고 있는 지분을 전부 다 출자를 하는데 7%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만. 네. 그 우선주가 한 1.25조 정도 7%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출자를 하는 식으로. 그리고 당연히 현중도 유상증자를 해줘야 되고 1조 5천억 정도를 해줘야 되고, 이런 구조로 가면, 이렇게 이제 구조가 바뀌면 현대중공업은 요 중간 지주의 28.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4천억을 우선 증자를 해줍니다. 요 중간 지주에다가 돈을 쏟아붓는 거죠. 그리고 산업은행은 1.25주의 우선주를 값을 가져요. 1.25주, 한 1조 2,500억 정도를. 그리고 그러면은 결국 네. 이전에 출자한 규모랑 이거랑 합쳐서 이제 그러면은 그렇죠. 한 14, 5조 정도 출자를 하게 되는 셈인 거죠. 거죠. 예. 그리고 이 존속법이 이제 이렇게 바뀐 법인은 대우조선해양에 1.5조를 증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얼마를 투자한 거냐 하면은 요 4천억에다가 그죠? 1.25조는 주주배정 증자니까 이거는 아직까지는 바로 쓸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제3자 배정 증자로 1.5조니까 실제로 이게 3자 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하고 두 개만 현대중공업 돈을 내는 거죠. 1조 6,500억을 가지고 대우조선해양을 실제 먹게 되는 거죠. 네. 주주 배정 증자라는 거는 이 법인의 주주들한테, 주주 중에서 이 주주가 증자를 1.25조를 하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작법인 증자를 하고 주주 배정 증자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고, 이 1.5조, 1조 5천억은 제3자 배정이니까 다른 기타 주주가 투자해라는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실제 이 큰 기업을 자본금 엄청나죠. 큰 기업을 한 2조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사실은 현대중공업이 자회사로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대우조선해양은 그동안 좀 문제 기업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부에서 뭐 회계 분식, 예, 뭐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정부 이제 산업은행이죠, 정확하게. 네. 산업은행에서 굉장히 많이 출자를 했는데 네.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그동안 투자했던 규모들이. 산업은행이 2001년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공식 자금 그 당시에 한 3조 원, 2조 9천억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2001년. 2001년에 예, 그 당시 이제 뭐 IMF 이후에 좀 이후에 어렵- 이제 예. 그렇죠. IMF의 대우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대우조선을 살려야 된다는 입장으로 한 정부 돈이죠. 예. 뭐 사실 우리 세금이죠. 한 3조 원 정도를 우선 투자해서 대우조선에서 인수를 합니다. 그 지분 55% 정도를. 그리고 2015년에 우리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분식회계가 터져요. 분식회계가 터져서 지금까지 한 게 다 거짓말이었다. 근데 아무도 책임 안 지고 대표만 뭐 일부 대표만 바뀐 그 당시에 상태에서 갑자기 적자 규모가 몇 조 단위로 불어났었던 거죠. 그렇죠. 그 새로 사장이 취임하면서 바뀌었었나요? 세조 차량이 침해서 장부를 다시 까보니까 분식이 드러난 분식 드러난 거죠. 예. 분식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조 단위로. 5조, 예. 5조 이상 분식이 났고 갑자기 그래서 흑자가 적자로 그 당시에 바뀌었던 건가요? 맞아요. 예. 흑자가 실제로 완전 바뀐 예. 거죠. 그 당시 조 이제 단위 적자로. 그 15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업이 엄청 호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예. 호황이었고 주가도 좋았었죠. 주가도 좋았고 예. 그 호황 속에 다 감춰져 있었던 거죠. 특히 이 주인 없는 기업들이. 그래서 산업은행이 저는 이걸 일부 책임이 있다 봐야 돼요. 감독 역할도 있고 관리 대주주인데 감독을 잘 못한 못한 거죠. 예. 네, 못한 거죠. 근데 그 책임을 다시 국민들의 책임을 또 맺고요. 그러니까 2015년에 4조 2천억을 또 붓습니다. 그 분식 회계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마불사죠.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 현대중공업 인수할 거였으면 차라리 그때 돈을 그렇죠. 인수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자금을 투입하게 된 계기는 주요 근거는 뭐였냐? 2018년이 되면은 호황이 될 것이다. 조선 산업이 그 선박 교체 수요가 있어서 다시 살아난다. 네, 이게 맞아요. 살려야 되고 또 뭐 엄청난 실업자 문제도 있고 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살려낸 맞아요. 거였는데 결국에는 지금 산업이 아직 제대로 못 살아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참 그때가 웃겼던 게 2015년도가 그 논리였어요. 첫 번째는 대마불사였다. 예, 살아날 수 있다. 두 번째는 또 정치적 이슈가 아, 있죠. 그 제도 살려야 된다. 그러면요. 뭐 그쪽 현역 특히- 의원들이나 특히 예. 그 경상도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 여당이었던 그 정권에서 이건 죽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했고 그래서 어쨌든 그때 또 4조 2천억. 예. 그리고 재작년에 17년도에 17년에 예. 또 5조를 또 부어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대로 17년도가 곧 살아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짓말을 3번 한 거지 사실은. 그래서 총 13조가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죠. 이 13조가 들어갔는데 엄청난 돈이 돈이 그냥 들어갔는데 허공으로 지금 날아간 사라진 거죠. 거죠. 예. 그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은 현대중공업은 2조 5천억 정도만 가지고 인수를 하는 꼴이 되니 그러면 나머지 10조는 다 어디 갔느냐? 안 부를 수가 없죠. 네. 지금 세계 1, 2위 기업이 이제 합병한 건데 네. 아까 그 독과점 문제, 네. 이 공정거래법상 문제 이런 건 없을까요? 아까 보였던 그 일본 기업, 3위 기업인가 이런 데서 예, 좀 예. 반대할 거란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우선 이글로만 보면 이게 지금 이 두 개가 합치면 21.2%잖아요. 예. 전체 그 이거 경제시장이. 자체는 문제는 문제가 없나요? 없죠. 여기는 문제는 없는데 일반인들이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문별로 그렇죠. 나눠봤을 때 그 중공업의 배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예.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강점이 있는 게 LNG선하고 컨테이너선, 예. 벌크선 이쪽에 이제 강점이 있는데 벌크선은 중국 업체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저가 수주로 해서 하지만 LNG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이도 기술이고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상당하고 일본이 3위이긴 하지만 LNG선은 우리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LNG선은 이 두 개 합치면 시장에서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러면 LNG선은 국제사회에서 독과점 문제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는 독과점 시장에서 어떻게 국제 승인을 받을 것인가가 아마 첫 번째 관문인 것 같습니다. 이 합병 문제를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제 현대중공업, 오노 일가 쪽이 원하던 바였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런 이야기 돌죠. 이게 저도 일각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의 공을 좀 일부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아들 정몽준 회장의 아들 정기선 부사장에게 돌리고 있다. 현대중공업 부사장. 네. 82년생이잖아요. 예, 82년생. 82년생이시고 원래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 이제 들어서는 아주 나이인데
이 빅딜을 뭐 전기선이 진주주에 샜다까지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네.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자신의 들어요. 공을 내세워서 네. 이제 후계구도를 확실하게 성과를 기반 보여주는 따지기 거. 위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이제 노조에서는 또 반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합병을.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음. 이게 그 제도가 지금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합병을 하면 좀 구조조정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바로는 못하죠. 지금 당장은 노조들이 반발 이미 하고 있잖아요. 반발하니까. 지금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배라는 게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아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 대우, 삼성전기 3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 단위도 사실은 비슷해요. 예. 그리고 지역이 여기는 울산이고 여기는 거제도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주인이 현대적으로 바뀌면 수주를 했을 때 어느 독부터 채우겠느냐? 당연히 울산에 있는 독을 먼저 채우겠죠. 예. 네. 그것부터 시작해서 현재 당장은 고용 보장을 하는 걸로 합병을 하겠지만 그 약속이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 장담 못 하는 거죠. 지금도 구조조정을 하고 해야 될 판인데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할 때 어느 회사 사람들은 먼저 구조조정할 거냐? 그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하겠죠. 네. 지금 이제 그 독점규제법상의 이슈도 넘어야 할 산이고 네. 지금 노조의 반발도 네. 이제 큰 합병에는 장애가 될 네. 것 같습니다. 자, 조선업이 지금 뭐 조금씩 회복 기미는 보이는데 지금 이제 세계 경제가 지금 침체 쪽으로 가고 있어서 좀 약간 위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현대중공업에 만약에 합병을 한다면 경쟁력은 그러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우선 있다고 봐야죠. 일단 첫 번째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시장이 지금 오버랩돼요.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주할 때 우리끼리 싸워서 단가를 낮추는 거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해소가 되겠죠.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설계 기술이었어요. 설계 기술. 예. 설계를 우리가 잘하나요? 설계는 세계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가 의뢰 조선산업은 저가 노동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고기술, 고난이도의 설계 기술이 핵심인데 일본이 조선이 이렇게 망가지고 스웨덴이 망가지고 노르웨이가 망가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산업은 인건비 싼 국가에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판단 착오했다는 거죠. 일본이 그래서 80년대에 조선 1등이었는데 그 설계를 키우지 않고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우리가 기회를 잡은 거죠. 그런데 우려되는 게 이렇게 합병했을 때 그러면 설계 기술은 아마 두 양사 다 가지고 있을 건데 R&D 기술하고 지금 반도체처럼 대우조선해양 설계 기술이 중국에서 빼가면 저는 그게 더 위험스러운 거예요. 중국에서 추격해 올 그렇죠. 지금은 중국이 저가로 막 생산해서 어느 정도 시장 입지를 굳혔는데 그 다음을 못 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설계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LNG선을 못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난이도 높은 엔지니어링 선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려면 설계 기술 핵심 노하우 인재가 필요한데 이런 사태 때문에 저는 반도체처럼 뺏겨가면 30년 전에 일본이 이 시장을 놓쳤듯이 우리도 그 같은 전체를 밟을 수 있지 않나라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기술 유출 문제. 그렇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할 일은 이건 제가 볼 때 국가적으로 좀 방어를 해야 된다. 조선산업은 국가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다음 역할은 이 시너지를 어떻게 더 최대화시킬 것인가가 아마 제일 큰 과제겠죠. 네. 그 과제를 해서 조선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구조조정이라는 말 자주 보고 듣는 용어지만 생각해보면 끔찍한 말입니다.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직장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생기지요. 우리 조선업, 과거의 영화를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는 이창호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